골목 끝 단층 주택에 불빛이 하나 남아있다. 한옥순, 이른을 앞둔 노모는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른다. 며느리 윤미정의 방에서 서류가 스치는 소리가 난다. 보험증권. 금액은 억대, 수익자는 아들 박준호. 아무도 모르는 숫자가 밤공기처럼 차갑게 집안을 감싼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고난 속에서 빛난다. 그러나 이 집의 고난은 아직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부풀어 오른다. 다음 날 정육점 셔터가 오르지만 분위기는 무겁다. 준호는 장부에 빨간 줄을 세며 한숨을 토한다. 미정은 상담 전화 목록을 지우고 방 한가운데 멈춰선다. 한 번만 끝내면. 스스로를 달래는 말은 점점 짧아지고 숨은 점점 가빠진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운 마음이 용기를 낳는다. 그러나 굶주린 숫자는 사람을 모서리 끝으로 몰아붙인다. 오후 냉동창고 앞. 어머니 안쪽 라벨 좀 봐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옥수는 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금속 냄새, 차가운 김, 매달린 고깃덩어리. 그녀가 몸을 굽히는 순간 문이 스스로 닫힌다. 철컥. 내부 레버는 헛돈다. 미정아? 문희. 옥순의 목소리가 얇아지고 손끝 감각이 빠르게 사라진다. 바깥에서 박도연이 스쳐 지나간다. 아이는 상황을 모른 채 공책을 챙겨나가고 미정의 그림자는 문 앞에서 길게 흔들린다. 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손자는 이르길, 전쟁에서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승리는 누구를 무너뜨리는가? 문은 준호가 돌아와서야 열린다. 느슨해진 레버, 언손, 얼룩진 장갑.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준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날 밤 5개의 방은 각기 다른 속도로 잠들었다. 옥수는 약을 삼키고 가만히 눕는다. 미정은 서랍 깊숙이 보험 서류를 밀어넣다 말고 손을 떼지 못한다. 도현은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쥔 채 귀를 막아본다. 집안의 어둠은 길고 초침은 잔인할 만큼 성실했다. 새벽 작은 결심들이 태어난다. 도현은 가게 CCTV 자동 백업 폴더를 연다. 자물쇠 모양의 파일과 끊긴 구간, 그리고 흐릿한 그림자. 아이는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손가락을 멈춘다. 할머니는 가족이야. 귓속말 같은 말이 떨리는 마음을 붙든다. 옥수는 남편이 남긴 봉투에 각을 쓸어내린다. 급할 때만 쓰라는 글씨. 그녀는 아직 망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안다. 미정은 거울 앞에 선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거울은 대답하지 않는다. 며칠 뒤 친척이 모인 제사날. 식탁 끝에 노트북이 놓이고 준호가 USB를 꽂는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다. 냉동창고 앞 누군가의 손이 손잡이 위를 스친다. 그림자는 흐릿하지만 낯설지 않다. 화면이 멈추자 모두의 시선이 미정을 향한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인다. 난 모두를 살리고 싶었어. 빚에서 이 지옥에서.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짐이었다. 도연이 떨리는 목으로 묻는다.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 시켰어? 미정은 입술을 깨물고 말한다. 미안해. 방 안에 경찰을 부르자는 목소리와 가정을 생각하자는 목소리가 겹친다. 옥수는 조용히 손을 든다. 진실을 덮으면 다시 시작된다. 오늘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날 신고가 접수된다. 조사와 진술, 서류와 절차. 사건은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리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법정에서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변호인은 우발성과 협조를 호소한다. 판결은 단호했다. 책임의 무게는 나눌 수 있어도 면할 수는 없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허물을 알면 고치는 것이 군자다. 집으로 돌아온 날 옥수는 오래 숨겨둔 서류를 가족들 앞에 펼친다. 소박한 적금과 남편이 남긴 작은 토지의 처분 내역. 빚을 갚자. 남 탓을 멈추고 내일부터 다시. 준호는 장갑을 끼고 칼을 든다. 새벽의 칼날은 여전히 차갑지만 손놀림은 더 정확해진다. 도현은 포장 상자를 접으며 웃음을 배운다. 할머니, 장갑 잊지 마요.
옥수는 그 작은 배려에서 내일을 본다. 잎을 다 떨군 가지에도 보이지 않는 새싹이 자란다는 걸 그녀의 세월은 알고 있다. 추위 속에서 옥수는 생을 오래 버티게 해준 습관을 떠올린다. 매일 새벽 걸음, 장보기 전 팔굽혀펴기 서너 번, 계단 오르며 크게 숨 쉬는 버릇. 몸이 버티면 마음도 버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냉기에 젖은 허벅지를 2번 세게 두드린다. 감각을 깨워 피를 돌게 하는 오래된 요령. 눈앞이 희미해질 때마다 도현의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부른다. 도연아, 괜찮아.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들려주는 행위가 작은 횃불이 되어 돌아온다. 문이 열린 뒤에도 후유증은 남았다. 손끝 감각이 더디게 돌아오고 밤에 문틈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와서 기계가 원래 그렇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준호는 알고 있다. 기계는 이유 없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수리기사에게 사진을 받아 장부 뒷장에 끼워 넣고 메모를 적는다. 나사 흔적 점검일자 CCTV 체크. 장부는 더 이상 돈의 기록만이 아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작은 수사일지가 되었다. 미정은 반대로 몸이 급속히 무너진다.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꺼지고 식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잘 들리지 않는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내가 누구였지? 착하려고 애쓰던, 일하던, 아이를 웃게 하던 사람. 그녀는 보험증권 위에 손을 얹는다. 서류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자신은 감정으로 넘실거린다. 손자는 이르길, 장수는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떠올리듯 혼잣말한다. 나는 나를 속였어. 그 무렵 도연은 또 하나의 선택과 마주한다. 엄마를 배신할 것인가, 진실을 배신할 것인가? 아이의 선택은 의외로 단순했다. 할머니가 먼저 숨이 멎는 걸 보는 것보다 엄마가 진실을 마주하는 게 덜 무섭다. 그는 USB를 손에 쥐고 친척들이 모이는 날까지 작은 입을 다문다. 아이에게 하루는 길다. 1시간은 더 길다. 그러나 그는 버틴다. 체육 시간에 배운 균형 잡기처럼 마음의 중심을 한 점에 세우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선다. 제사상 앞에서 옥수는 오래 묵힌 한을 털어놓지 않는다. 대신 사실을 나열한다. 문이 닫혔다. 레버가 헛돌았다. 손끝이 얼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었다. 단정한 어휘와 절제된 호흡. 나이를 먹는다는 건 분노를 길게 끌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의 말줄기에 집안 어른들의 어깨가 약간씩 내려앉는다. 사람들은 화를 내며 판단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들은 스스로 빛을 낸다. 판결 이후의 시간은 의외로 바쁘다. 준호는 새 거래처를 뚫기 위해 새벽 시장에 더 일찍 나간다. 칼을 갈고 얼음을 걷고 포장을 묶는 손동작이 점점 리듬을 되찾는다. 옥수는 재활 운동처럼 팔과 어깨를 자주 움직이고 저녁마다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돈다. 걸을수록 추위가 빠진다. 그녀는 웃으며 말하고 도연은 옆에서 보폭을 맞춘다. 몸이 먼저 살아나야 마음이 뒤따라온다. 인성과 체력, 강한 몸과 강한 운명은 따로 걷지 않는다. 미정은 상담실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길게 운다.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선악의 이분법은 쉽게 위로를 주지만 근육은 반복으로만 자란다. 그녀는 매주 지역센터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한다. 사람들이 수군대도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어느 주말 가게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진다. 낡은 트럭이 미끄러져 인도턱에 올랐고 상자 몇 개가 길바닥에 쏟아졌다. 준호가 상자를 모은다. 옥수는 허리를 굽혀 얼음을 긁어내고 도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연신 허리를 숙인다. 순간 이 가족의 움직임은 하나의 동작처럼 합쳐진다. 그 모습을 본 트럭 기사가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살다 보니 다 넘어지네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고난 속에서 빛난다. 그 문장이 이번에는 산문이 아니라
가게 앞도로 위에서 숨을 쉬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말투는 낮아지고 숨소리는 길어졌다. 예전에는 서로를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호흡을 먼저 듣는다. 준호는 결심한다. 나는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 돈은 내가, 마음은 우리가. 옥수는 다른 결심을 한다. 과거는 말하지 않겠다. 내일 갈 말만 하자. 도연은 조용히 노트를 펴고 제목을 쓴다. 내가 커서 만들 집. 첫 문장은 이렇다. 문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열린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냉동창고 문에 새 레버가 달린다. 금속의 빛이 새 것처럼 번드르르하다. 옥수는 한 걸음 물러서 문을 여닫아 본다. 덜컹거림 없이 매끈하다. 이제 됐네. 그 말은 기계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안심이다. 무릎이 시큰해지면 그녀는 여전히 계단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버티는 법을 알기에 두려움이 와도 함께 숨을 쉰다. 마지막으로 셋은 오래 미뤄둔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기 직전 사진사는 늘 하던 농담을 한다. 가족은 서로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조명입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옥수는 속으로 대답한다. 우리는 조명을 찾은 게 아니라 스스로 켰다. 빚은 거의 다 갚혔고 장부에 빨간 줄이 파란 줄로 뒤집힌 날 준호는 가게 셔터에 작은 스티커를 붙인다. 점검 완료. 도연이 묻는다. 아빠, 마음도 점검돼요? 준호가 웃는다. 매일 하지. 그게 우리 일이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도 좋고 내일 조금 더 이어져도 좋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일으키는 동안 시련은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손자는 말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우리는 알았다. 싸움을 멈추는 힘은 서로의 손에서 나온다. 서로의 손을 잡을 체력, 체력을 지탱할 마음, 마음을 바꾸는 배움. 그렇게 강한 몸과 단단한 인성이 만나면 운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